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 추천제가 진심이라면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그동안 재산공개 대상에서도 누락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입니다. 오광수 수석 논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언론에서 접했다고 했으니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입장으로 가름하겠다며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민정수석이란 자리와 심각하게 상충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할 수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검증 업무까지 대통령실로 이관된 마당입니다.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공직자윤리법은 위반해도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신호라면 그야말로 참담하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첫 회의에서 전했다는 음주사고나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새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추천제 시행을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광수 수석의 경우 그 어떤 국민도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취임 일주일째 아닙니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엄중하게 직시하고 즉각 임명을 철회하니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남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크로 점거 농성입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거듭된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윤석열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 운운하며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던 김건희 또한 입장을 바꿔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파면까지 당했음에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우습게 능멸하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국정농단 김건희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병집단 경호처를 앞세워 한남동 관저 점거투쟁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더니 이번에는 아크로비스타 점거 농성에라도 돌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사의 판단은 범죄자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검경의 수사에 응해야 마땅합니다. 혹여 체포영장 발부까지 버티면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동정표라도 받아볼 심산이라면 그야말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꿈떡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애시당초 내란 속의 석방부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3차 소환 통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파렴치한 이 흉악범들을 지금쯤 체포하여 구속하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연임하게 된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연임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진보당의 8대 전략을 발표하고 사회 대개혁을 선도하는 유능한 진보 정당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정치 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손솔 의원의 성계로 한석이 더 늘어난 만큼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습니다.
저는 사회 대개혁과 개헌을 선도하는 운동활동에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첫째, 내란 세력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군림한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란 청산의 첫걸음을 내딛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조국 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의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동반자로서 협력하되 민생을 위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진보당을 포함한 야사당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싸웠던 정치연합을 승리하여 민생을 견인하는 전략적 전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교섭단체를 포함하여 야사당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500만 노조 시대를 실현하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노동자가 거석권을 가지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 때 임금차와 빈곤, 불평등도 해소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입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 혜택이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양국관리법 재개정과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의 공공성과 식량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식량 주권은 주권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국민 모두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고 노동, 농민 기본권을 반영하는 개헌을 선도하겠습니다. 헌법을 노동자 헌법, 농민 헌법으로 만드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헌법 안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되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차별금지법과 젠더폭력방지법 등 성평등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진보당과 의원실, 산별업종, 노동조합 정례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의 대중운동과 입법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노동자 서민의 삶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여덟째, 국회에 3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성 강화를, 헌법개정 특위에서는 노동자 농민 기본권을 실현하는 개헌안을, 한미통상특위에서는 통상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진보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려 합니다. 이는 단지 진보당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말부터 몰아내고 아래로부터 사회 대개혁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이뤄갑시다. 대표 진보정당의 원내대표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하기 위해서 또 관련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관련 법안은 첫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둘째, 공소청 신설 법안, 세 번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네 번째,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바로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은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 절차 수여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길고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정권까지 찬탈했습니다. 이제 정치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발의하는 법안은 4개입니다.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 또 김용민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 그리고 민형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4개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시간만 끌며 정치적으로 활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정적 제보의 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완료됐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증거와 증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명태균과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은 또 어땠습니까? 채널리 검언유착 사건, 고발사주 사건, 최병 사건, 이태원 참사 등 제대로 기소하고 수사한 사례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사가 법이 정한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입니다. 수사 부서 분리 및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사권은 더욱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여 믿을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랜 시간 이어진 검찰 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화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배짱을 심어주었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의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입니까?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내란 수계에게 누가 수사를 쇼핑하듯 고를 권리를 주었습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직위원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직위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입니다.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직위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대법원이 직위원 판사의 비위 의혹을 어물쩍 눈감아줄 작정이라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 수계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성도 쇄신도 없이 당권 싸움만 벌이는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협치 노력에 국민의힘이 호응하길 희망합니다. IMF 때보다 더한 고통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속에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 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쇄신하는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입니까?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더욱이 극우 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황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보당
일본학교 침투 의혹은 우리 사회와 교육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극우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한 이 집단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면피형 조사로 일관한다면 교육부가 방관하며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국회 현안 질의 출석을 거부하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주호 장관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는 자격증 발급기관을 조사에서 제외한 상황까지 확인되니 이제는 조직적 직무유기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를 의혹 없이 철저히 마무리하고 리박스쿨 관련 모든 단체와 인사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극우 세력이 학교 현장에 침투해 학생들의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대응책을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호 장관은 거짓 변명과 책임 회피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국회 앞에 석고대지하십시오.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구하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신속히 응답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각오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11,500원, 더는 미룰 수 없는 생존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시급 11,5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벼랑 끝입니다. 2024년 기준 생계비는 7.5% 넘게 상승했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2.5%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산입범위 확대까지 더해지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1인 가구조차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을 해도 빚을 져야 사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2027년 심의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로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제도 개선 논의의 시작점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요청에 머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ILO 협약 131호와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 가능한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전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임대료 폭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플랫폼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왜곡입니다. 자영업을 위협하는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 구조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11,500원 인상과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생존 가능한 임금입니다. 최저임금 11,500원은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 국민추진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김혜민 상임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황의원 공동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의 김재원 사무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또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의 국민추진단이신 이진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임정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우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훈진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영준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운동 국민추진단 단장 김영하입니다. 오늘도 기사 작성과 촬영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의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운동 국민추진단 모집 및 서명운동 진행 경과보고가 있겠는데요. 경과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국민의힘 해체행동이라는 단체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설립이 되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지난해 12월 7일에 탄핵소추안 첫 부결 당시 광장의 많은 시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절망은 새로운 투쟁의 불씨를 잉태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8일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 국민의힘 해체 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의 정기적인 해체 촉구 집회를 비롯하여 저들의 만행을 한 곳에 모은 아카이브 개설은 물론 적폐의 최전선에도 달려갔습니다. 내란숙의 혐의 윤석열의 황제 재판, 비공개 재판을 규탄하기 위해 국민의힘 해체 행동은 곧바로 직위원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 운동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내란의 잔불이 다시금 주불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아예 초도 진화를 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1000만인 서명운동 국민추진단을 결성하여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정부 측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첫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종무이 소속 경기도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무수를 방해하며 국민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와 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의원 공동대표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체인동 공동대표 황의원입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 운동의 추진 배경은 차후 설명이 될 예정이니까 추진단 구성 배경에 관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지 않았던 지난 탄핵 정국 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내 광장에 울려 퍼졌던 국힘당을 해체하라는 자발적인 구호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불법하고 위헌적인 개헌에 대한 전임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에 비추어 6월 4일은 반드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의 시대에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만악의 본진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일 것입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새 정부 탄생 후 대대적인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뜻을 함께하는 자발적 시민 조직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 서명운동 국민추진단을 대선 일주일 전부터 본격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추진단의 규모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현재 4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서명운동의 성공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전국 각지의 자원자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국민추진단은 차후로도 확장되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서명운동의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서명운동은 후반 고전을 듣고 개시 5일 만에 10만을 넘어감으로써 100만을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놓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100만을 넘어 그 이상으로 지속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민 상임대표님의 서명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체행동 상임대표 김혜민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지난 12월 7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당론에 반대해서 2030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단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하루 반 만에 5만 명이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설명 개시 5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지금 현재 11만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명 용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몇 개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계시는 한 땡땡님께서는 내란정당 책임감을 가지고 해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사시는 이 땡땡님께서는 새술은 새부대 해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박모 씨께서는 창립 이래 국가와 시민들에게 이로움이라곤 단 한 톨도 가져다 주지 않은 최악의 이익 집단 정통 매국노 내란범 정당 국민의힘을 이번에야말로 정당 해산으로 심판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경남 창원시에 살고 계시는 한모 씨께서는 나라는 조진, 내란을 옹호하는 자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는
내란을 저지른,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서명을 100만을 넘어서 1000만 명까지 받아서 꼭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명에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원 사무국장님과 국민추진단 분들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운동 진행 안내 및 국민추진단 안내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은 국민 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역사로부터 반추해 볼 때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감정기가 종료되고 수많은 친일 인사들의 반공주의자로 옷을 갈아입었을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수없이 많은 자국민 학살의 사례가 그렇고 기나긴 독재정권의 역사도 바로 그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현대를 최첨단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K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하고 K콘텐츠를 비롯한 한류 문화가 당당히 글로벌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란의 땅이 헌법을 유린한 12.3 불법 개혁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십 년을 후퇴하여 또다시 독재의 그늘로 접어들 뻔한 절체정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국민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은 한겨울을 통째로 광장에서 지냈고 갖은 무도함과 부당함에 대응하여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끝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대선이 두 번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암울한 장면과 가장 숭고한 장면 모두를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장면에서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K민주주의는 가장 질서 있게, 가장 민주적이게, 가장 정당하게, 그리고 가장 평화롭게 작동했고 빛났습니다. 이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역사를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긴 시간 싸워 이룬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가 불법 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의 무도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양심이 어찌 이토록 중요한가, 양심이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 라는 화두를 던졌던 그때 무려 2024년에 찾아든 불법 계엄이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헌적 불법 계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 때문입니다.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군부 독재 세력, 광주의 학살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장갑차가 국회 진입을 노렸고 헬기가 국회에 내렸습니다. 무려 2024년의 말입니다. 이후 내란 정국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공연하게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파괴, 선전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해체 행동은 다시는 이 땅에서 단지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를 이루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일삼았던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일 2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 결혼 선포,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 소추안 본회의 부참과 이후 지속적인 내란 수계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능의 행위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주의 위반을 적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기속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전례로 남겨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준 활동에 비춰볼 때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6월 4일 새로 들어선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국민의 질이나 역할이란 바로 국민의 손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척결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치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정치를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돌려보내선 안 됩니다.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직은 무원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조용히 재창당의 꼼수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지난당에 남겨두고 권한만 쏙 빼서 살아남겠다는 재창당의 상습범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속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을 모아내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에게 요청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즉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을 정치가 받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헌법 유린 세력 국민의 힘에게 남는 것은 재창당의 꼼수가 아니라 역사와 헌법의 재판정에 서는 일뿐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체하라. 이 구호들은 불법 계엄이 저지른 작년 12월 3일부터 윤석열이 파면된 4월 4일까지 광장에 내내퍼진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철회되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놀랍게도 이 말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거리낄 것 없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법정에 서십시오. 권성동 의원의 말을 헌법 유린정당 국민의힘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천만인 서명 국민 추진단 일동.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이주도입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 제사은닉 의혹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제사은닉 의혹이 점입 가능입니다. 화성시 동탄명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오 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부동산 출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차명 대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던 시절 지인 명의로 10억대 차명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하자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명의 신탁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듭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검증과 공직감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재산 은닉 의혹을 받는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민정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오죽하면 오 수석의 호가 차명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기가 막힙니다. 오 수석의 재산 은닉 의혹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행이며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자는 사정기관을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거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오후 2시쯤 발표한 일방적 검찰 해제 법안 발의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방적 검찰 해체는 법칙 파괴이자 헌정 유린입니다. 민주당의 검소완박 시즌2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신설을 명분삼아 검찰의 수사기능을 정면 박탈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질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청 폐지는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시도입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개헌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둘째, 수사, 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립니다. 수사와 기소의 성질상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입증 곤란으로 무죄를 증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됩니다.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국제기구,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사법 선진국의 최근 추세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입니다. 검찰청 해체를 시도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것은 오비일학이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정적 재고용 수사,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공정한 형사사법 정립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집단적으로 공언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넷째, 검찰 무력화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정치적 접근이 대상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입니다. 이미 재역회를 미흡한 공수처에 이어 중수청, 공소청 등 애매한 기관이 난립하면 범죄 대응은 더 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며 국민들께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안박으로 이미 많은 민생범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안박 시즌1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놓고 이제는 아예 검찰 폐지라는 극단의 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검수안박으로 형사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없애겠다는 시도는 다수의 이름도 법치를 파괴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 입법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 그리고 양심 앞에 겸허히 자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